액션도 아주 과장된 느낌보다는 좀 현실적인 느낌이 확실히 강하더라고요. 이게 영화 자체가 이게 그 현실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리고 그 배트맨 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 안 돼서 그런지 그 설정 자체가 다른 시리즈의 그 배트맨들보다는 확실히 강하지 않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개싸움 하기도 하고 이런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고 네네. 그 반대로 좀 그 배트맨의 매력이라 할 수 있는 좀 장비빨로 싸우는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런 느낌은 확실히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뭐 장비들이 많이 등장하긴 했어요. 요번 맞아요. 그거에도 많이 등장하긴 했는데 저는 그 신피디와 반대로 이렇게 막 거기서 미사일 나오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니, 뭐 저도 그러니까 안 나가서 좋았다기보다는 이 분위기 현실적인 분위기에는 그게 더 맞다는 거지. 더 잘 어울렸다. 확실히 좀 현실적인 느낌이긴 했죠. 맞아.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어설프다 보니까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경찰 건물에서 탈출해서 이게 날개 피고 막 날아가고 막 윙슈트 입고 날아가죠. 떨어지기 전에 약간 머뭇거리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쫄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러니까 다른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막 날개를 펼치면 막 진짜 자기 마음대로 약간 글라이더처럼 막 맞아. 날아다녔던 것 같은데. 글라이더 씨 거의 비행기시 지 마음대로 날잖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샥샥 날아다니고 막 그래. 착지도 맞아. 되게 막 잘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요번에는 거의 뭐 그냥 뭐 저 우산 피고 뛰어내린 거잖아. 맞아. 거의 이게 비행이 아니라 추락에 가까운. 그죠? 추락인데 추락을 조금 막아주는 그 맞아. 슈트 같은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착지할 때도 이렇게 땅바닥에 막 우당탕 부르고 뭐 이런 게 오랜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죽었어 하면서. 그러니까 저 정도면 야, 전치 몇 주가 죽었어. 나오나 뼈가 다 부서졌어야 되는데 저거 맞아. 이게 현실적인 배트맨이면 이거 다 부러져야 맞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총알도 막는 슈트를 입고 있었으니까. 뭐 그거야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그 지하철에서 처음에 깽단 그 예고편에 많이 나왔던 장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막 두드려 팰 때, 맨션 쌀 때, 금마도 죽었다 내가 봤을 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맞았으면 죽었네. 두개골 한 번 와서 죽었어. 뭐 어쨌든 간에 예전 그 시리즈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뭐 현실적이었다. 장비를 이용해서 약간 그 히어로만의 그 간지 뭐 요런 거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었다. 이게 뭐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거지 사실은 뭐 그게 자체가 맞아. 뭐 나쁘다는 얘기까지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 히어로로서의 그 배트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쉽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존 배트맨들하고 확실히 차별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작품만의 색채가 확실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 조금 더 네네. 좀 이따 얘기를 더 해보고. 네. 저는 이게 달랐던 느낌 중에 제일 큰 거는 아까 이제 봉삼 씨가 영화 얘기하면서 했던 게 좀 되게 실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맞아요. 저도 많이 느꼈는 게 이게 팀 버튼이 만들었던 거다. 과거 배트맨들은 팀 버튼이 나왔던 배트맨이나 이제 그 베네 플링이 나왔던 배트맨들은 조금 뭐 만화나 아니면 조금 더 영화스럽고 네네.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크리스찬 베일이 나왔던 배트맨은 그것보다는 상당히 사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도 사실 조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인이었어요. 뭐지 과일 깎는 칼 하나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조직을 괴멸시키고 그 다음에 뭐 잡히면 다 죽이고 다 납치하고 모든 게 자기 계획대로 되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적으로는 현실적이었지만 어떤 적으로는 좀 만화적인 모습도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번 배트맨은 진짜 어떤 그 시리즈보다 사실적이라서 뭐 근데 사실 뭐 배트맨이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코스프레를 하고 다녀야 되긴 하지만은 그 외 나머지 적들은 그냥 다 실존 사람 같았어요. 실존 범죄자들. 네. 맞아. 네. 특히 뭐 펭귄이 저는 좀 되게 캐릭터가 멋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부분이 깡패같이 생겼단 말이죠. 생긴 건 진짜 깡패같이 생겼어. 되게 나쁜 사람. 근데 그 안에서 펭귄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줘야 되니까 얼굴에 살짝 부리같이 이렇게 흉터를 줘가지고 요렇게 그렇죠. 입에 모이고 그런 거는 정말 어떻게 생각했을까 싶을 정도로 천재적인 좀 방법이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펭귄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범죄자의 얼굴 그리고 뭐 중간에 나오지만은 막 그 자기가 나서서 뭔가 범죄를 저지르긴 하지만 그게 막 총을 쏘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런 그 범죄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막 엄청난 무술이나
그 계략 같은 게 아니라 뭐 이제 총 쏘고 도망다니고 그러는 거니까는 맞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짜 좀 실존할 것 같은 그런 무법 범죄자 같은 느낌, 막 역주행을 하고 막 그런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배트맨이 자기 찾아왔을 때 막 총 두둑 쏘고 막 배트맨 이제 총 맞았나 안 맞았나 확인하려 그러는데 갔는데 없잖아 배트맨이. 그쵸. 네. 그래 저기 뒤에서 배트카 부릉 막 이렇게 야 빨리 돈 챙겨 빨리 돈 챙겨 이래가지고 아들 돈 챙기고 있는데 지는 돈 놔두고 그냥 차 타고 도망가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도 진짜 양아치 범죄자 같은 모습.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나 그렇고 그다음 이제 뭐 요거는 이제 CPD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까지나 CPD나 정답타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담은 사실 봤을 때 그렇게 위험하다기보다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좀 꾸러기 동네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타이틀만 짱구 타이틀만 동네 보면 같은 돼. 건가? 약간 그런 동네 같았어. 네가 직접 당해봐야 그 꾸러기를 안 그러지. 무섭다고 느끼지. 아니 그게 말은 막 그렇게 하지. 그 영화에서 뭐 범죄가 치솟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냥 보이기가 좀 푸른색이고 좀 팍팍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 고담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만 이 지금 더 배트맨에서는 아침에 지하철만 잘못 타도 이제 모닝콜로 두드려 맞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출퇴근 지하철 2번 하면 하루에 2번 그냥 응당 맞는 거야. 여보 오늘은 덜 맞았는 것 같은데 올 때 걸어왔어. 아 그렇구나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위험한 야생의 고담을 보여줬는 거 그런 느낌도 좋았어요. 뭐 네네. 정말 끊이지 않을 것처럼 비 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은 만화를 똑같이 흉내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의 느낌이었고 그다음 뭐 그런 아까 봉삼 씨가 얘기해줬던 새로운 시그니처 이때까지는 그 배트맨이 나타날 때 징조가 있으면은 불이 꺼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맞아. 날아다닐 때 그런 막 소리 후룩 막 이런 소리. 맞아. 네. 오히려 사운드적으로 봤을 때는 배트맨이 나타나기 직전에 오히려 더 고요해져. 그죠? 뭔지 맞아. 알지? 소리가 없어지고 조명도 다 꺼지고 우리 김수불님 말씀대로 막 이랬는데 오히려 어두운 데서부터 이 소리가 더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화이트 노이즈나 울림 소리, 막 발자국 소리 같은 것들, 또 공포를 자극하는 약간 이런 시그니처 그렇죠. 사운드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 뭐랄까 그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했던 배트맨에 보면은 배트맨 이제 등장하기 전에 막당들이 대충 눈치를 까고 좀 약간 재밌어요. 드디어 오셨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올게 왔구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뭐 예를 들어 땡땡이를 한다, 도망을 간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맞을 게 뻔하거든. 그렇지. 그런데도 오늘은 좀 덜 맞지 않을까라는 재미로 그런 장난을 자꾸 치는 거야. 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맞을 게 뻔하지만은 오늘 땡땡이를 치면은 왠지 오늘은 덜 맞으면 기분 좋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땡땡이를 치는 거지. 무슨 학교 생활을 한 거야 도대체? 같이 했어. 근데 그런 게 저는 약간 다크나이트 기저에도 있었는 것 같아.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무서워하지 나는. 맞아. 그다음 그러니까 맞아도 이게 별로 안 그러니까 맞았거든. 연구 손상이 안 올 것 같은. 그치. 맞아도 좀 약간 좀 오늘은 좀 덜 맞을 것 같고 이제 배트맨 기분에 따라서. 오늘 뭐 회사 주식에 메인 돈을 좀 벌었다. 그럼 왠지 좀 덜 맞을 것 같아 오늘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범죄를 좀 저지르는 것 같아요. 범죄가 워낙 생각나. 그래서 이번 배트맨이 항상 화나 있구나. 그래서. 그치. 그래서 돈이 잘 안 벌지. 꾸준히 화나. 한 번도 그 웃는 장면도 약간 피식하는 거 한 2번 외에는 웃지도 않아. 그치. 보면은. 그게 끝이고. 근데 이번 배트맨은 정말 배트맨이 나타났을 때 모든 무리를 그러니까 이번 배트맨은 한 놈만 죽인다라는 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걸리면 무조건 맞아 죽는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공포심이 진짜 배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배트맨 자체가 무서운 거보다 배트맨이 너무 때리니까 저놈한테 걸리면 죽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저놈 미친놈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배트맨 죽을 때까지 존재보다 때린다. 어떤 의미보다는 배트맨이 행하는 폭력이 더 무서운 거야. 얘가 너무 때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 그 지하철 갱단 중에 제일 많이 맞았던 애 봉삼 씨가 죽었을 것 같다 그러네. 간 죽었다. 간 진짜 죽었다. 맨 앞에 나왔던 애. 걔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브루스 웨인한테 편지 보냈을 거. 이건 좀 너무 맞았는 것 같다. 이건 좀 아니다. 편지를 좀 보냈을 것 같다. 좀 위로를 해달라 약간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해달라. 사과를 좀 해달라. 너무 많이 맞았다. 내가 저지른 범죄 수준에 비해서 이건 좀 너무 많이 맞았다. 나중에 우리 그 김수불님 성인 돼가지고 옛날에 다녔던 효명초등학교 선생님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선생님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스승의 날에 미리 벌써 보냈을 것 같은데. 는 내봤는데 제가 제일 많이 맞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선생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저만큼 많이 맞은 친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사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약간 DP의 봉쌤처럼 사과하십시오. 네네. 뭐 그런 의미로는 뭐 저는 이게 액션 영화보다는 액션 공포 영화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무서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영화에서. 네네. 확실히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기존 배트맨들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차별을 많이 시킨. 왜냐면은 이제 다크나이트 이후로 배트맨 영화가 나오면은 무조건 비교당할 수밖에 없거든. 죽는 거야. 무조건 맞아요. 100%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이게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다크나이트는 비긴즈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제 뭔가 이제 만개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긴즈에서 이제 잘 쌓아놓고,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 영화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올바른 비교가 아닌가라고. 왜냐면 이번 것도 어떻게 보면 배트맨 비긴즈에 가깝잖아요. 비긴즈지. 보면은. 그럴 그렇죠. 수도 있죠. 초반 뭐 얘기. 물론 논란의 비긴즈도 굉장히 재밌는 영화였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재밌었죠. 다크나이트만큼의 영화는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저는 비긴즈랑 비교하면 이 영화, 저는 이제 뭐 물론 대중적인 호불호는 갈릴 수 있어도 저는 비긴즈로서는 이 영화가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 저도 다음 영화는 뭐 더 좋을 뭐 다크나이트보다, 사실 다크나이트보다 좋긴 힘들 거야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네. 이게 이 영화가 자기 색깔을 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데는 조금 영화 조커가 조금 공헌한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것도 이게, 맞는 말입니다. DC 세계관에서 이제 영화가 나올 때 이게 조커가 성공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이 히어로만의 특색, 이 영화만의 그냥 독립성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네. DC에서 좀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아. 맞아. 아니 그것도 그건데 그거야. 조커가 중국에서 개봉을 안 하고도 막 전 세계에서 엄청난 대응행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씨발 어두워도 되네. 그러면 야 씨발 이번 더 배트맨은 한번 더 어둡게 해볼까? 그러면서 씨발 진짜 약간 선 없이 어둡게 간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럼 감독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좀 영화가 약간 작가주의적 관점이 있잖아요. 보면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액션이 몇 차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액션이 너무 퀄리티가 좋다 그래야 돼요? 액션이 전부 다 새로웠어요. 저는 보면서. 뭐 보니까 이제 초반에 지하철 씬도 그 사실 두드러 패는 거나 뭐 전기로 찢는 거나 이런 것도 기존 배트맨에서 못 보던 거고. 그렇죠. 펭귄이랑 카체싱 하는 것도 사실 네. 그런 너무 굉장히 좋았어요. 명장면이었어요. 그것도 너무 좋았고 클럽에서 뭐 팔콘의 부하들이랑 싸우는 것도 보면은 막 진짜 어두운 통로에서 막 그 총 불빛으로만 이렇게 싸우는 그쵸. 장면이고 그런 거는 와 전혀 못 보던 건데 이게 이 새끼가 잘하면 잘하는데 씨발 누구한테 몇 장면 드넣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잖아요. 아니 나오는 것마다 다 좋은데 사실 3시간 중에 액션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게 사실 조금 그렇지. 이 아쉬운 영화가 게 있죠. 3시간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네. 전체적인 비중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 아, 씨발, 하면 왜냐면 심지어 초반 각본에는 이것보다 액션이 더 없었는데, 맨 리버스가 좀 수정해가지고 액션을 더 넣은 게 이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아무래도 아니야? 저 리들러와의 그 뭐 게임 뭐 그런 거 수사 뭐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직접 싸우고 막 이런 거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두뇌 싸움이었을 거지. 맞아요. 처음에는. 사실 두뇌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요번에도 사실 좀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이제 리들러가 메인 빌런이니까 사실 아캄 시리즈를 이제 게임을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 리들러가 이제 짜증의 이제 근원이지만은 죽이고 싶지. 진짜 씨발 잡히면은 씹새끼 막 그러면서 이제 존나 패고 싶지만은 사실 뭐 이렇게 코믹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어쨌든 지능적으로는 어쨌든 배트맨을 항상 이제 공격에 몰아놓고 이제 항상 배트맨에 대한 뭐 약간 열등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되게 복잡한 수수께끼 이런 것들 내고 그런 캐릭터인데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저는 좀 기대하기도 했었는데 수수께끼 뭘씨 리들러가 수수께끼 얘기하면 배트맨이 난 알지롱 이러면서 뭐 그러니까 너무 바로바로 다 알던데 그냥 서로 둘이 짠 것처럼 마치 둘이 짠 것처럼 잘 알더라고. 뭐야 0.1초 지체도 없이
씨발 답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 열면 USB 있어. 아니 나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나도 이게 영화 평 보니까는 수수께끼 수준이 좀 낮다. 그냥 보고만 있으면 해결해야 된다. 관객이 생각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반대로 리들러가 진짜 배트맨을 쌈 싸먹으려고 수수께끼를 겁나 어려운 걸 냈어. 처음에 그 시장 죽었을 때부터 고든도 아 모르겠는데 그러고 고든이 배트맨한테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도저히 가면 안 온대. 그다음부터 영화 진행이 안 돼. 영화 진행이 안 돼. 그다음부터.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둘이서 망했네. 수사 끝이네. 그러면서. 그래서 리들러가 나 안 한다. 고담 떠난다고. 나 이런 빡대가리들 있는 도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 쉽지 않아. 실망했다. 나 그 기자 성명 실망했다. 배트맨 진짜 이건 아니다. 너무 모르네 하면서 일부러 그냥 알아차리라고 이렇게 힌트 계속 주는 거야. 떠먹여주게. 근데 계속 모른 척해. 계속 모른 척해. 계속 투 배트맨 해갖고 편지를 막 한 100장씩 보내. 힌트를 계속 줘. 근데 배트맨 계속 바쁜 척해. 다른 범죄가 더 중요하다. 머리 쓰는 거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나 봐도 모르겠는데 하면서 자기 막 자기 트윗 저 옆 동네 CSI 그 이런 데서 보내라 하면서 이게 내 다른 범죄 때문에 나 바쁘다 하면서. 자기 모르겠다고 자기 트위터에 막 나 모르겠어 계속 올리고. 왜냐면 그렇게 알려줘야 리들러도 이제 그만할 테니까. 더 줘야 돼. 아예 그 떠먹여 줘야 되나 뭐. 그렇지. 아니 근데 그런 거였지. 난이도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내고 배트맨이 풀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관객이 지켜보면서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건덕지라든가 어떤 텀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게 거의 없고 그냥 바로바로 문제를 내면 바로바로 맞추고 이런 어떤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었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이도라기보다는 그죠? 네. 그게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수수께끼는 약간 구실이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수수께끼들이 전부 다 약간 브루스 웨인이랑 배트맨에 관련돼 있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약간 이 배트맨의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한 약간 도구 역할로 한 거죠.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약간 입털기를 약간 수사물이다, 뭐 추리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독이 입을 좀 털었단 말이지. 맞아. 틀지나 말지. 아니 뭐 수사하는 느낌은 좀 많이 있긴 있었는데 약간 탐정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맞아요. 좀 약간 몰래 훔쳐보는 게 많더라고. 보니까 망원경으로 해서 멀리서 보고 막 이런 게 많아. 탐정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지. 짜장면 먹는 장면이 빠진 거야. 그런 게 있었으면은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배트맨 문제 풀다가 의자 뒤로 젖히고 이제 작게도 좀 시켜봐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수사물로서 완성이 됐었는데. 그렇죠. 근데 나는 좀 그러니까 수사물 얘기하니까 좀 고든이 약간 2년차 이제 뭐 배트맨이랑 뭐 물론 이런 관계가 있었겠지만은 그런 거 있잖아. 이제 배트맨이랑 이제 배트맨이 결정적으로 이제 경찰서에 이제 폭탄이 터지고 이제 왜냐면 폭탄이 그 터졌을 때 왜냐면 이제 본인이 어쨌든 거기가 이제 들어가면 안 됐는데 자기 들어갔다가 이제 경찰서에 이제 기절해서 잡혀온 거잖아요. 잡혔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고든이 자기를 치고 도망가라 이런 장면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 둘의 그 전에 약간 서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들어요. 뭐 서로 뭐 말로는 서로 안 믿는다 그러더니 씨발 뭐 존남이 참 믿고 앉았네 그러면서 뭐 나 때리고 도망가라 그럴 정도면 와, 야 완전 지금 파트너 관계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나는 완전 파트너처럼 보이던데 그 보니까. 좀 되면 그런 느낌도 좀 있지. 그래요. 나 그 부분 굉장히 신선하던데. 때리고 너무 도망가고 웃기던데. 굉장히 신선한데. 그래요. 나 저 정도로 믿을 건덕지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아니면 그러니까 경찰 그 전체가 좀 약간 부정부패 연루돼 있어서 뭐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근데 고든은 뭐 얘기하는 걸로 나눠봤을 때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겠죠. 뭐. 뭐 그런 것 그러니까 뭐 옥상에다가 뭐 그런 배트 시그널을 설치해놨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런 납득이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 짬밥도 별로 안 되는데 그 공공기물 가지고 그죠? 이 새끼고 그거 빠져가지고 꽤 비싸 보이던데. 아직 경사라고 나왔나? 아직 고든이 그죠? 경위? 경위? 경사? 뭐 약간 중간보다 위인 것 같아요. 뭐 근데 짬밥도 안 되는데 그 공공기물 뭐 함부로 그 훼손해가지고
그 혼자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남용하고 아니 그 근데 콩밥 뭐야? 나는 근데 고든이 요번에 흑인이었잖아. 보통은 백인이었는데.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이제, 아니 나도 이걸 보면서 또 생각한 게 뭐냐면은 역시 이제 뭐 인종을 뭐 화이트워싱을 하든 블랙워싱을 하든 씨발 그냥 어울리면은 장땡이구나. 아무 얘기가 안 나오는구나 싶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뭐 제이슨 모모아처럼 뭐 백인에서 쪽 이제 원주민으로 바뀌는 뭐 그런 것처럼 뭐 상관없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 저는 또 이제 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요거 영화 개봉 전에 3월 1일 12시에 그 이동진 님이 그 영상을 보고 갔어요. 가이드 리뷰라고. 아, 네네. 거기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출처를 항상 밝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좋은 사람. 뭐 이동진 님께서 뭐 이 영화를 뭐 4명의 고아의 얘기로 한번 보면 이제 재구성해 보면 그것도 재밌을 거라고 그러시더길래 또 네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총 고아가 4명 고아가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생각 고아가 4명 뭐 배트맨 그 리들러, 셀리나 카일, 뭐지? 나머지 한 명은 처음에는 펭귄이었나 그랬는데 펭귄은 아닐 것 같아요. 왠지 펭귄은 저기 텍사스 시골에 어머니가 계실 것 같아. 덩치도 좀 있는 거 보니까 유복하게 자랐나? 그 매달 엄마한테 돈 보내는 그런 범죄자 있잖아. 약간 그런 분위기고. 효자였네. 네 번째 그러니까 그 시장 아들. 그렇죠. 시장 아들인데 그래서 요 맞아. 되게 뭐 나머지 2명은 모르겠는데 배트맨이랑 요 시장 아들을 시점으로 보면은 요게 약간 좀 신선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요 둘 다 이제 공통점은 범죄자가 부모한테 살해당한 트라우마를 가진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아들 레미도 그러니까 시장 살해 현장에서 이제 뭐 딱 배트맨이 이렇게 쳐다보잖아 그 아들을 딱 그렇죠. 빨간 후드티 입고 있는 애들 뭐 맞아. 이것도 뭐 레드 후드 뭐 약간 그런 떡밥이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내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고 약간 그러니까 뭐 자기랑 같은 상처를 지니고 있는 뭐 그 아이를 보는 뭐 그런 눈빛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이제 그대로 만약에 컸으면은 좀 브루스 웨인처럼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나중에 있죠. 뭐 그렇죠. 가면 어디 뭐 얼굴 가리고 범죄자 두드리고 패고 댕기있을 가능성이 옹호해 보여잖아요 굉장히. 근데 이제 그러면 저기 범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불 꺼지고 또박또박 소리 나는데 갑자기 발자국 늘어가지고 둘이 와서 둘 다 개패듯이 패는 그러니까 뭐 근데 얘는 어쨌든 마지막에 보면은 배트맨한테 약간 구원받는 느낌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배트맨이 이제 그 댐이 터져가지고 이제 스타디움에 다들 있는데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배트맨이 그렇죠. 물에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빨간색 이제 그 신호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끄는데 처음에 손을 아무도 안 잡다가 처음에 그 손을 배트맨 손을 잡는 게 그 시장 아들이란 말이지. 그렇죠. 그 맞습니다. 시장 아들이 그래서 약간 그 구원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배트맨이 이제 약간 원래는 어둠의 상징이었다가 거기서 빛을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빛이 됐다 뭐 그러면서 약간 거기서 자경단에서 히어로로 뭔가 각성했다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어른이 있었다. 걔는 구원해준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배트맨처럼 그런 막 나가는 짓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 브루스 웨인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그런 구원해주는 어른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없었지. 어른이 없었죠. 뭐 사실 알프레도 있었잖아. 그렇죠. 알프레드는 알프레드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아버지가 있는데 구원까지는 못 해줬지. 예. 알지. 옆에서 보살펴 준 건 있지. 아니지. 알프레드는 같은 피해자예요. 뭐 그렇기도 하지. 같은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구원자가 아니라 같은 피해자 같이 구원당해야 될 입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 예상했어 이만 네가 그런 얘기 할 거야. 명작 시리즈인 다크나이트 시리즈에서는 고든이 그 구원자 역할을 살짝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배트맨이 된 거 아니야 그거. 자식이. 그래요? 뭐 그 어깨 코트 덮어준다고 끝나나 그거 새끼 케어를 해줘야지 그거. 부모를 잃은 어린아들에게 코트를 덮어주는 사람도 영웅이지. 하지만 약한 영웅이었지. 그래서. 네. 하여튼 나는 그래서, 오히려 반대적인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죠? 뭐냐면은 그 브루스 웨인이 그 아빠를 잃은 시장 아들을 구원해준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브루스 웨인이 이제 복수만의 눈에 막 미쳐가지고 이제 복수를 위해서만 막 달려오는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광기에
사로잡힌 인물이다가 이제 히어로로 어떻게 보면 거듭날 수 있는 순간에 어떻게 처음으로 손 내밀어준 사람이 그 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 브루스 웨인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느낌도 좀 들긴 했어요. 같은 장면에서. 근데 근데 약간 서로 구원받았다 그런 느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PD님 하시는 얘기하고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네. 뭐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고아잖아. 셀레나 카일도 그렇고 리들러도 그렇고 브루스 웨인도 그렇고 이 시장 아들도 그렇고 넷다 고아인데 결국에는 자기 그런 똑같은 환경에 놓여진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 네. 근데 그래서 좀 공통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식으로 조금 공동적인 배경을 조금 준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그 시장 아들이 브루스 웨인의 손을 제일 먼저 잡았다라는 부분도 결국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고아라는 어떤 성장 배경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는 어떤 선택권들. 그런 선택을 나는 그 시장 아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 그 4명 중에서.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그 시장 아들이 제일 먼저 배트맨의 손을 잡으면서 이제 배트맨이라는 상징이 복수일 뿐만 아니라 이제 희망으로 바뀌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배트맨을 모두 다 따라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잖아. 그죠? 네, 그렇죠. 안전한 곳으로.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서 보면은 똑같은 고아라는 배경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지게 됐지만 그거를 가장 먼저 자기 선택으로 헤쳐나온 건 그 시장 아들이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그 장면에서.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시장 네. 아들은 엄마는 살아남지 않았었나? 아니, 엄마는 있잖아. 엄마 완전- 없는 걸로 합시다 이쯤 되면. 완전 그 브루스 웨인처럼 완전 고아는 아닌가. 없는 걸로 하자고 엄마 없는 네. 걸로. 네네. 아니 근데 그게 그 서로를 구원하는 부분도 좀 있지만은 저는 그것도 있었어요. 브루스 웨인이 어느 순간부터 복수보다는 뭔가 희망을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그 시장의 아들을 꼭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목적성이 좀 생긴 것도 있어요. 이 아이를 구원하지 못하면 나도 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수밖에 맞아. 할 수 없는 복수기로만 선다라는 맞아, 생각이 맞아. 있어서 약간 자기랑 동일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그 시장 아들을. 그러니까 근데 그 시장 아들의 그런 전반적인 서사가 영화에서는 생략됐지만 결국에는 브루스 웨인 부모님이 죽고 자기가 홀로 남아서 그 2년 동안 없었던 이야기를 영화 안에서 동시에 같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었던 부분. 어떻게 보면은 그 알프레드가 그 브루스 웨인을 구해주진 못했지만은 그런 과정을 알프레드도 아마 진행했었을 거예요. 브루스 웨인한테. 근데 아까 이제 봉삼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알프레드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뭔가 호의 아니면 그런 마음을 복수 때문에 그 브루스 웨인은 거절을 했는 거고 못 받아들인 거지. 못 받아들인 원전이. 네. 시장의 아들은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의미로 서로 구원하는 것도 맞고 그거를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배트맨이 더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상호 저는 보완적인 그러니까 그 부분. 알프레드가 뭐 구원해 손 내밀었다 이런 느낌보다 알프레드가 나는 항상 그게 의문인 게 뭐 여러 가지 배트맨 시리즈를 보면은 알프레드가 왜 브루스 웨인을 돕고 앉았나? 안 말리고 이 새끼가 이거. 그렇잖아요 보통은. 그런 활약. 왜냐하면은 근데 같은 피해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알프레드 같은 피해자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그런 범죄자에 대한 그런 복수심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느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었다 이 말이네.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월급 받는 입장에서 뭐 까라면 까는 거지 뭐. 너무 또 갑을 관계까지는 아니잖아. 그 갑을 사이가. 관계지. 갑을 관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나대다 죽으면 월급도 못 받는데 그거. 나대다 죽으면 다 자기 앞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놔두는 아이, 더 위험하게 보내고. 이 아름다운 얘기에 참 똥물을 끼얹은 거 아니야. 도련님 영웅놀이는 즐거움 정도, 놀이 정도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옆에서 살살 사발을 풀어. 제가 요거 신상 폭탄을 좀 몇 개 구해왔는데. 이 새끼들이 이거. 네네. 그 안전한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를 주로 좀 타시라고요. 저 사이코패스 맞네 저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했어. 이게, 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알프레드들도 전부 다 그런 설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더 배트맨에서 알프레드가 막 특수요원이고, 영국 특수부대 출신이고, 막 이런 정보부 이런. 출신이라. 정보부 출신이다. 뭐 이런 설정들이 있는데, 그러고 약간
외형도 보면은 이제 여기 이번에 나왔던 알프레드 약간 막 얼굴에 상처도 있고 이런 어,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나는 조금 더 약간 필요한 순간에는 액션, 전투적인? 전투적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도 좀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좀 나오지 못하고 거의 조금 너무 약간 허무하게 당해버리는 알프레드가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했어요. 그래. 앤디 폭탄에- 서키스의 액션을 좀 보고 싶은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폭탄엔 장사 없지 뭐 어떡하겠어. 맞아. 아니, 나는 이게 알프레드가 나는 요번에는 좀 괜찮았는 게 이게 알프레드가 어느 순간부터 조력자 이상의 그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막 컴퓨터를 맞아. 나이 든 사람이 컴퓨터를 엄청 잘 다룬다든가 맞아. 최신의 무기를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노인 혐오인가요 그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뭐랄까 그 원래 왜 노인은 컴퓨터도 못하고 무기도 못 만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PC 하지 못하게. 뭐 재능이 뛰어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정보부 출신인데 그거. 우리 어머니가 그 태블릿 사드려가지고 태블릿으로 유튜브를 얼마나 보시는지 아닙니까? 예. 하여튼 뭐 노인 얼마 아니고요. 예, 다 같이 잘 살아가야 된다. 둥글게. 그래 사과하고 지나가시죠 빨리. 그런데 그래서 알프레드가 이 배트맨한테 너무 좀 그 서포트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네, 의미로 맞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게 그 조언까지는 저는 괜찮아요. 약간 좀 현명한 조언을 많이 하잖아요. 뭐 그렇게 뭐 네. 복수만 하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옛날에 다크나이트 시리즈에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는 외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묻었다. 도련님까지 묻고 싶지 않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뭐 말로만 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이 배드슈에서는 진짜 좀 많이 참여를 하죠. 근데 전투 요원 1위였어요.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진짜 너무 잘 싸웠어. 그러니까 그런데 요번 그 알프레드는 말도 조금 하면서 그다음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제 그 브루스 웨인한테 적개심 아니 공격심을 드러내는 유일한 알프레드였단 말이죠. 그런 자기의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실망하고 있을 때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꾸진다든가 해서 뭐 그런 모습 괜찮아. 그 중간에 근데 이제 폭탄이 한번 터지잖아요. 네. 폭탄이 한번 터져가지고 저는 와 이 영화가 좀 다르긴 다른데 알프레드가 이렇게 한 방에 가신다고 약간 그런 그래서 가시진 않았지. 가시진 않았지. 근데 그런 의미로 보면은 그런 정도의 큰 폭탄이 터져가지고 건물에 전기가 날 때 살아남았을 정도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알프레드 드웨인 존슨을 캐스팅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왜 안 나오나 했다 그래. 예. 그 정도 폭탄에서는 그냥 이게 데스 핫 레더라 그러면서 웃어 넘길 수가 있단 말이지 그 사람한테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드웨인 존슨이 다쳤을 때 치료해주는 사람이 정강렬이고 뭐 그런. 아니 빈디젤 저기 동양에서 온 솜씨 좋은 의사가 있는데. 내 거다 너희가 쓰지 마라 내 거다 내가 쓰겠다. 절레. 그리고 토마스 웨인이 이제 의사였으니까 이렇게 둘이서 막 의술 대결을 막 치고 막. 아빠 친구라 그러면서 오고 그러면 재밌겠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저는 요번에는 그냥 그 좀 말만 하는 조력자라서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서. 집사 주제 안 나대서 좋았다. 진짜로 집사는 집안이 있어요. 심하네. 집안이 있어야지 집사지. 그래야지 외인의 집을 보살피는 집사인 게 맞는 거지. 그 사람 외부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이 있으면 안 되지. 급이 안 되니까 급이 안 되니까 나서지 마라. 아니 그래서 나는 이 영화 제목이 더 배트맨인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배트맨이 다 하는 게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좀 그 배트맨이랑 리들러가 좀 비슷한 면이 좀 많다 생각됐는데 그렇죠. 이 고아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아로 자라게 된 점도 그렇고 뭐 가면을 쓰고 자신을 좀 숨기는 그런 네네. 것도 좀 비슷하고 이 사회의 잘못된 점을 좀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해결하려는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면들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복수라는 코드도 있었잖아. 둘 다 있었죠. 배트맨도 복수도 그렇고 있고, 리들러도 그렇고. 또 이제 자신에 대한 공포를 좀 이용할 줄 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좀 비슷했던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영화 제일 첫 장면이 그거냐. 이제 리들러가 시장 집을 이렇게 만원경으로 염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랑 똑같이 뒤에 이제 배트맨이 이제 그 셀레나 카이를 염탐하더라고. 똑같이 염탐하는 장면, 뭐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얘네가 사실 근본적으로는 같은 놈들이라는 걸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변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훔쳐보긴 즐거워.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거를 해결하려는 방법이나 방향성은 좀 달랐다고 보이고. 배트맨은 뭐 요 영화 안에서는 어쨌든 약간 아래에서부터 거리의 악당들 막 자기 부모님 당했던 게 있으니까 거리의 악당들 처단하고 막 무고한 사람 도와주려 하는 그런 일을 좀 그렇게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맞습니다. 리들러는 약간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사회 빈민층을 힘들게 만든 상류층부터 약간 세상에 까발리고 위에서부터 약간 경고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방법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배트맨이 리들러와의 요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그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변화됐던 게 약간 결국에는 그 거리의 악당들한테 복수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약간 이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망치고 있는 이 상류층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을 해결해야 고담 시티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요런 거를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수사를 해나가면서 자기가 좀 약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리들러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리들러가 옳았다 이거 아닙니까? 옳았다는 아니지. 리들러는 분명히 그 연쇄살인마인 악당이잖아. 그래서 나쁜 사람인데, 근데 나쁜 사람 악당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배트맨한테 그렇게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약간 좋은 영향을 어떻게 보면 끼쳤다. 아니 나는 그것도 영화의 의도라고 생각해. 그게, 그렇지. 일정 부분 영화의 의도인 게 영화 어느 부분에서는 배트맨과 리들러가 협동해서 마치 사회의 악한 무리들을 처단하는 듯한 그런 지점도 나오거든요. 근데 맞아요. 영화가 일부러 그런 식으로 느껴지도록 관객들한테 전달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리들러가 뒤에 보면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야. 자기 입으로 우린 같은 편 아니었냐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약간 나오잖아. 오해하는 듯한 느낌이 뉘앙스가 있긴 했어. 근데 결국에는 이제 자기도 모르는 새 리들러가 제시해주는 퀴즈나 이런 방향대로 이제 막 수사를 해나가다가 배트맨이 뜨끔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딱 한 번 있었죠, 맞아. 그 부분이 이제 약간 그거죠. 이제 막 그 리들러 추종자들하고 막 싸우다가 이제 그 캐두먼을 막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그 리들러 추종자를 자기가 약발로 약을 빨고 막 두드려 패잖아. 막 두드려 패고 막 가면을 벗기니까 그 악당이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 나는 복수다 이러면서. 자기가 수없이 해왔던,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악당들한테 공포를 심어주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를, 그 악당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통해가지고 오히려 약간 자경단을 가장한 유사 범죄자들을 양산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지, 배트맨도. 그죠? 그래서 그런, 다크나이트에도 보면 그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다크나이트 초반에 보면은 이제 배트맨 짭퉁들이 나오잖아. 그렇죠. 맞아. 그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약간 뜨끔하면서 좀 깨달음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단순한 그 복수만으로는 뭔가 이 범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다. 맞아, 이런 걸 맞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닥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이제 복수로서는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뭐 그런 그렇지.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자꾸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이제 배트맨 혼자서는 못 바꾸고 약간 시민들을 선동하잖아. 니들도 그렇지. 싸워야 된다고 이렇게 살살 긁잖아요. 이렇게 배트맨 긁어가지고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배트맨이 이렇게 딱 이제 그 빨간 불빛을 들고 이제 사람들을 싹 인도해서 나가는 장면 그런 것들도 보면은 그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배트맨이라는 그 정체성이 어쨌든 자경단에서 이제 영웅 뭔가 이제 인도자로서 이제 바뀌는 그런 지점들을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이제 정다터님 말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영화가 굉장히 어두운 톤만큼이나 뭐 밤 장면 아니면은 그 어두운 장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 작품이 어두운 클럽도 나오고. 또 춤만 추고 또 아니 그거 알아? 이 영화에서 파란 하늘이 안 나온다? 존나 밝은 맞아. 하늘이 안 나와. 그러니까 대낮이 안 나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그 빛을 이용해 가지고 대비를 주는 연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영화 초반부에 보면 리들러가 처음으로 시장을 죽이는 장면에서 보면은
그 시장의 집무실에서 불을 모두 꺼놓고 TV를 켜고 자기의 어떤 시장이 선거 토론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그렇죠.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나오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어떤 어두운 부분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라는 묘사처럼 보여가지고 굉장히 좋더라고. 그러니까 TV에 보여지는 밝은 모습은 TV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 어두운 자기 집무실이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궁금하고 어두운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다 이 인물이. 그다음에 사람도 자기 혼자밖에 없고 약간 이러니까. 맞아. 그러면서 통화 내용도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 지금쯤이면 이거보다 표가 지지율이 더 났어야 되는데 왜 안 나오고 있냐면서 막 약간 이런 뒤로 약간 꼼수를 썼는데 왜 그게 안 먹히고 있냐 막 이런 얘기처럼 들리잖아. 그 얘기도.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시장의 등 뒤에 더욱 짙은 어둠 속에 리들러가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 시장을 죽이는 모습이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연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이 가장 중심에 시장 같은 어떤 거물급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둠 속에서 태어난 괴물이 또 결국에는 그런 거물들을 죽이는 거잖아. 그죠? 굉장히 좋은 묘사였다. 이런 나는 생각이 그 들어요. 장면에서 리들러가 이게 뒤에 나타나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있었죠. 시장을 쳐다보고 있잖아, 뒤에서. 맞아. 그러니까 뭔가 맞아. 움직이지 않고. 어. 그렇게 약간의 그 정적을 계속 주면서 뒤에서 이렇게 죽이지도 않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는 게 시간이 좀 약간 있다 보니까 이게 얘가 더 사이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난. 맞아. 내가 보기에. 소름 돋더라고. 그죠? 더 소름 돋. 약간 그게 그러니까 음미하는 것 같아. 마지막에 그 사람의 살아있는 모습을. 맞아. 그런 그 거 약간 같기도 그런 느낌이잖아. 네가 실제로 저 TV에 비춰지는 모습하고는 다르게 추악한 모습이 있다라는 걸 내 눈으로 다 확인하고 나서 정말로 너를 단죄하겠다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이게. 그죠? 그런 느낌. 와, 굉장히 효과적이고. 약간 나는 다 알고 굉장히 있다, 좋은 약간 이런 연출이었다. 느낌. 맞아요. 굉장히 좋은 연출이었고. 앞서 뭐 배트맨이 지하철에서 행패 부린 깽단을 막 어둠 속에서 나와가지고 처리한 장면 직후에 보면은 리들러의 장면을 그 뒤에 바로 보여주면서 마치 리들러가 행하는 범죄들이 배트맨이 지금 하고 있는 단죄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렇죠. 것처럼. 맞아. 둘 다 어둠 속에서 나오니까. 맞아. 어둠 속에서 나와서 그 앞에 리들러가 어둠 속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배트맨이 어둠 속에서 나와서 이제 범죄자들을 소탕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은 히어로고 한 사람은 범죄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 자체는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지금. 그죠? 오히려 보면은 리들러가 죽인 사람들도 다 이제 범죄, 그러니까 오히려 저 짜투리 같은 범죄보다는 더 큰 범죄에 연루돼 있는 그렇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맞아, 보면은 리들러가 더 나은 놈이다. 약간 그렇게 느껴지도록 일부러 더 연출한 것 같아. 그죠? 그런 맞아요. 느낌이. 되게 그런 빛과 어둠을 활용해가지고 되게 잘 묘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초반에 그 지하철 장면에서, 장면에서 이렇게 아직은 사실은 그 한 명을 데리고 이렇게 여러 무리들이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집단 린치를 하려는 것처럼 보였으나 아직 안 때렸단 말이야. 아직 때리기 그렇죠. 전인데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약간 개소리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막 도시의 장면들 보여줄 때는 실제로 막 가게에서 총으로 총 들고 뭐 이렇게 돈을 뺐다 위협하면서 진짜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때리거나 뭐 이런 실제 범죄를 일으킨 애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걔네들한테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직 때리기 전인데 걔네들은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때리기도 전인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게 두드려 패니까 이거 맞나?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편지 쓴다니까 친애하는 브루스 웨인님께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만큼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약간 너 변장이 약간 조커 같아서 재수없어. 그냥 맞아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다들이 개소리였습니다. 예. 처음에 나레이션도 나오죠. 도시 모든 곳에 내가 존재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그 어둠을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공포는 도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한 10몇 군데서 이제 벌어지면 한 놈만 조짐으로써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좆될 거라는 공포를 심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 그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옛날 슈퍼맨 같은 경우는 안에 이렇게 입고 있었잖아. 그럼 저 새끼 때린다 그러면 탁 이제 벗고 이제 바로 나가고 이제 가면 딱 쓰고 그런 거지 마이너리티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빛과 어둠을 활용한 그런 연출도 굉장히 좀 훌륭했던 것 같고 또 막
영화 후반부에 보면 리들러와 추종자들에 의해서 뭐 아까도 얘기해 주셨던 장면인데 도시 곳곳에서 이제 폭발하고 수몰이 되면서 도시가 그죠? 네. 새로운 시장에 당선된 그 연설장에 물이 막 그렇죠. 들어차잖아. 네. 그러면서 시민들이 고립되는데 배트맨이 이제 무너진 구조물들 해치고 사람들 구해서 이제 말씀하신 붉은 조명탄 켜고 딱 어둠을 뚫고 나오는 장면, 그 장면도 네. 굉장히 좋았고요, 저도. 맞아요. 특히나 이 장면은 우리가 빛과 어둠의 대비라고 하면은 보통은 어둠은 검은색이고 빛은 흰색, 뭐 밝은색 이런 색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네. 조명탄으로 거기를 밝히면서 나오잖아. 그게 굉장히 붉은 빛이란 말이야. 그렇다는 것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빛이 약간 어둠을 밝히는 역할은 충분히 하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이 명확하잖아. 그게 그런 것들이 배트맨의 정체성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더라고. 그게 그 빨간 조명탄 자체도 되게 배트맨 같더라고. 그러니까 요번에 배트맨 로고도 약간 붉은색 위주로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 이게 배트맨은 약간 시그니처 컬러로 이제 앞으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붉은색을 많이 좀 활용한 것 같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그게, 부분이 굉장히 붉은 빛인 상징적인 게 연출. 그런 게 이제 완전 이제 흰색빛 이런 거였으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빛이긴 빛이지만은 완전 빛은 아니다. 약간 맞아. 약간 그런 느낌. 너를 어. 피떡으로 만들겠다 이거. 괜찮은데? 너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곧 픽떡이 될 것이다. 아니면 그런 거 있지. 뭐 블러드 같은 게 그러니까 붉은색 사실은 피를 상징하는 게 좀 레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영화도 약간 토마스 웨인 자기 핏줄에 관련된 그런 맞아. 얘기도 많다 보니까 일부러 좀 레드를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어떤 상징인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빛이 빨간 빛이라는 것도 굉장히 조금 굉장히 배트맨 정체성하고 좀 잘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연출도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그 빛과 그림자의 연출도 좀 재밌었지만 저는 그까지 이야기가 갈 때 리들러나 그 리들러의 수수께끼의 G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정말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감사한 게 그 박쥐와 쥐가 글자 하나 차이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박쥐. 그 수수께끼 들을 때부터 나도 박쥐인데 약간 계속 그 생각을 했고 날개 달린 쥐라고 박쥐 아니야? 약간 계속 그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알파벳도 배치랑 렛이 알파벳이 하나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 그렇죠. 더 재밌는 거야 이게. 글자 하나 다른데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거야. 이 쥐라고 추정하는 것들과 박쥐의 그런 다른 느낌이 같은 쥐인데도 엄청 다른 거죠.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또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냥 자기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하니까 펭귄 뭐 이러면서 괜히 다른 애 모르는 그 상관 날개 달린 근데 자조지잖아.